호남권 정치 인사들이 예전같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당권에 나서는 호남권 후보도 없고 제 색깔을 내지 못한 채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을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하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부실한 행정이 드러난 셈인데 이 같은 무리한 행정이 전 시장의 묵인 아래 진행돼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치법 시행 과정에서 아버지 소유의 땅이 아들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순천시의 허술한 일처리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과 광주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텃받침을 자부하는 민주당에서조차 당대표 후보도 없고 8년 가까이 선출직 최고위원도 내지 못하면서 변방만 맴돌고 있습니다. 계파 중심의 당내 역학관계 속에서 존재감이나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8월 말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송갑석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호남, 특히 광주 시민이 보여준 낮은 투표율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반감의 다름 아닌 만큼 민생을 중심으로 당의 변화를 주도하고 호남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겁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정권을 되찾기 위해 호남의 강렬한 여망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권 도전에 나선 호남 후보는 없고 지난 2015년 이후 광주 전남에선 제대로 된 선출직 최고위원도 내지 못했습니다. 드문드문 최고위원이 나왔지만 지명직이나 여성 몫으로 할당된 경우였습니다. 국민의당과의 분당, 그에 따른 초선 중심의 현 지역 정치 지형도 중량감이나 구심점이 없었던 것이 한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친문과 친명으로 나뉜 대파 이해에 갈려서 자신만의 비전이나 정책, 색깔을 키우지 못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더 이상 호남이라는 정치적인 어떤 바운더리가 당권이라든지 또는 대권 후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는 어떤 보증수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2년 뒤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 획정 등 정치적 의제 선정,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과 중앙정부 예산 확보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커진 겁니다. 텃받침을 자부하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변방으로 내몰려서 약화되고만 있는 지역의 정치권. 오는 8월 말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혁신 쇄신이라는 과제와 함께 호남의 정치력과 존재감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쏠림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서삼석, 신정훈, 김승남, 주철현, 윤재갑 의원 등 5명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배정됐습니다. 이달 초 상임위 신청 당시 광주는 산자위, 전남은 농해수위에 각각 3명과 5명이 신청해 상임위 편중 현상이 우려됐는데 광주는 내부 논의를 거쳐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진 반면 전남은 농해수위 쏠림이 현실화됐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의 해법을 공론화하기 위한 범시민 조직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지역사회의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시민 등 20여 명이 앞으로 넉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시민들의 집합된 의견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국회와 정부, 전남도와 여수시 등에 전달해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박람회장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자치단체의 실수로 아버지 명의의 땅이 아들도 모르게 타인에게 넘어가 있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권의 이전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는 부동산 조치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민사소송 외에는 구제할 절차가 없어 피해자만 애를 끓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63살 김종원 씨가 순천 해룡면의 한 집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949년부터 김 씨의 아버지와 김 씨의 먼 친척이 절반씩 소유하고 있던 토지입니다. 하지만 명의자 2명 모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사망한 터라 집터는 그대로 방치되던 상황. 그러다 지난 2020년 간소화된 절차로 토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부동산 조치법이 시행됐고 김 씨는 지난해 아버지 소유의 땅을 자신에게 이전하기 위해 토지 명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분의 절반만을 갖고 있던 김 씨의 먼 친척의 손녀에게 김 씨의 아버지 몫까지 모두 소유권이 이전돼 있었습니다. 이전을 하려고 갔더니 측에서 이전을 해가 버렸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냐고요. 알고 보니 손녀 측이 먼저 마을 거주자 4명과 법조인 1명의 보증을 받아 부동산 조치법을 통해 일찌감치 토지 명의를 넘겨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치법이 시행돼도 공동 소유의 토지는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전이 가능한데 순천시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한쪽에게만 소유권을 이전해버린 겁니다. 순천시는 토지가 공동명의란 건 알았지만 김 씨 아버지와 일치하는 정보가 재적 등본엔 없어 소유권 이전 동의 여부를 김 씨에게 따로 묻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재적 등본과 토지 대장 모두 김 씨 아버지의 정보가 주민등록 번호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자 순천시는 그때서야 토지 대장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 구제 절차는 따로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제 소유자라고 주장을 하시면 민사로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일처리로 아버지 땅을 황당하게 잃어버린 김 씨. 별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손녀 측과 손녀의 땅이라고 확인해준 보증인들을 조치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보증 내용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보증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고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얼마 전 법원에 재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가 민선 8기 출범을 맞이해 전남 22개 시군과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각 시군 단체장들의 건의 내용 등은 비공개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도 전남지사는 어제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들과 함께 상생발전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다짐하는 핸드프린팅 퍼포먼스 등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행사를 미리 홍보하는 등 전남도와 시군 간 상생협력을 강조했지만 정작 시장 군수들의 건의사항과 의견은 비공개하면서 상생협력이 아닌 보여주기식 행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민주당 갑, 을 지역시 의원들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수, 을 지역시 의원 10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협치가 되지 않은 원내대표 선출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시정부 견제도 불가능하다며 원내대표 선출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재 여수시 의회는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꼭 필요한 상황이며 갑 지역위원회의 독주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여수 갑 지역 소속 시의원 12명은 최근 단독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3선의 백인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광양시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 같은 부실 행정이 전 정연복 광양시장의 묵인 아래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 성황 도의지군의 다목적 체육관. 지난 2019년 착공된 이 다목적 체육관은 현재 최종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정연복 광양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던 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은 어찌된 영문인지 반드시 지켜져야 했던 기본적인 행정 절차들이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326억 원으로 30% 넘게 늘어남에 따라 행안부의 투자 재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28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시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행안부에 뒤늦게 투자 재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꼼수도 썼습니다. 특히 당시 정연복 광양시장도 담당 공무원들의 절차가 무시된 행정행위에 대해 인지했지만 묵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대해 당시 국제 배드민턴 대회 추진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했고 보조금의 불용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해 발생한 잘못이었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감사원은 절차가 철저히 무시된 채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정연복 전 광양시장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행정 절차를 무시한 광양시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완도에서 실종됐다 숨진 일가족 부검 결과 체내에서 수면제가 검출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일가족 시신 3구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면제 복용량과 복용 시기에 대한 결과가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한 하루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에는 구름이 잠시 물러가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도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25에서 32도, 순천이 26에서 34도, 광양은 25에서 34도, 고흥은 25에서 3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또 광주는 25에서 32도, 목포는 25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고 바람은 초속 6m에서 최대 12m로 예상됩니다.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9시 16분과 밤 10시 7분, 간조 시각은 새벽 3시 24분과 오후 3시 18분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이후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새벽에는 기온이 23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최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여수 연도 인근 해상에서 4톤급 어선이 30톤급 어선과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4톤급 어선 승선원 3명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선박 내 기름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해경은 두 선박의 선장 모두 음주 운항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은 올해 3분기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최근 관내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체감지수는 기준값 100보다 낮은 62.3으로 대부분 부정적인 관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20년 4분기를 기점으로 경기 전망지수 추이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여수 상인은 원료 수입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고유가와 원화 약세에 따른 원가 상승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무원들을 협박한 지역신문 기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전일호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 기자에게 징역 5년, 다른 기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기자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기자들은 FTA 폐업 지원금 4억여 원을 가로채거나 곡성군을 찾아가 창업 지원금 사업에서 탈락한 사실을 기사화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도 고택 여행 상품 차별화 전략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5개 여행사를 선정해 각각 연결된 한 곳의 고택의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색 있는 여행 상품을 출시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영암 구림마을과 영광 매간당 고택 등 5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두 무대에서 박람회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10주년 기념행사 리멤버 유가 개최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23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당시 헌신적으로 일했던 자원봉사자 2,012명을 초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여수 세계박람회 1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마련합니다.